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걸 모아가지고 제가 좀 추가로 더 모은 것도 다 합쳐가지고 현수막을 추가로 더 달 생각이고, 저는 이런 현수막들이 전국에 다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대구라는 지역에 저는 살고 있어서 대구라는 지역에 뿌리고 있지만, 전국에서 이런 팩트 체크와 관련된 현수막을 뿌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기레기 새끼들은 자기들 진실된 보도도 안 하고 여론 보도도 안 하고, 자한당 이 새끼들도 똑같이 거짓된 여론 가지고 계속 지금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정말 그 때문에 진짜 우리가 제대로 팩트 체크해가지고 제대로 알리는 그런 내용들을 현수막으로 담아가지고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곧 있으면 또 선거법 때문에 또 얘네들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때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악 완전히. 우리도 그렇게 맞대응해야죠 이제. 예, 진짜 참아도 이제 안 될 것 같아 정말. 오늘 뭐 촛불 집회,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촛불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해주시는 또 수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또 자유 발언을 해주신 국석윤 조선의 혈단 형님, 예, 조선의 혈단이셔가지고 저도 가끔 뵙고 하는데, 서울 올라가면 정말 시원하게 발언해 주셔가지고 막 묵혀있던 이게 막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조국 장관님이나 뭐 대통령님이나 뭐 지금 정치 쪽에서는 솔직히 이런 적폐들을 어떻게 합법적인 법적인 근거에 한해서 얘네들을 처단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진짜 배싸움 하듯이 물고 뜯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들이 국민들을 완전히 이렇게 핫바지로 알고 말이야. 지금 또 열불나 죽겠습니다 진짜. 기레기 언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이 적폐 자한당, 기레기, 그리고 정치검찰, 또 이 뉴라이트 매국노 집단들, 이 네 가지 드러난 이 적폐 집단들의 지금 행태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반박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짧게 해가지고 한번 오늘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짰거든요.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거의 저는 그냥 말로 하고 올 영상이나 이런 거 따로 트는 건 없으니까 나중에 그냥 음성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디 틀어놓고 음성으로 들으셔도. 뭐 관련된 글자도 제가 쓰긴 썼지만. 자, 최근에 검찰의 움직임을 잘 봅시다. 보면 지금 오늘 저녁 오후에 신문기사 갑자기 떴는데, 중앙일보에서 떴었거든요. 특수부 1, 2, 3, 4부 모든 지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움직일 수 있는 직속 기구에 있는 수사 검사들을 전부 동원하고, 지금 지방검사들까지 파견해가지고 동원해서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친거죠 정말. 그동안에 지금에 묵혀있는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다양한 자한당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지금 엄청나게 많죠. 장자연부터 시작해가지고 묻혀있던 세월호까지, 이 수많은 사건들의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네, 완전히 자기 이익대로 지금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이 상황,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 국민들이 지금 중앙지검 앞에서 이렇게 촛불을 드는데, 저는 이제 전국에서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을 전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얘네들이 지방검사까지 이용했잖아요. 이제 지방 사람들, 전국 사람들 다 일어나야죠 이제. 얘네들은 기득권층과 일부 걔네들과 결탁했던 그 집단들하고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소수 시민이, 네, 기득권층에 저항했을 때, 만약에 그들이 고발을 했다든지 역으로 고발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이겨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검찰의 수사권으로 자기가 일부러 배정해가지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면 기소 남발부터 시작해가지고 투명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네, 이게 국민을 위한 검사 맞나요? 이게 검찰인가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자면, 검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찰은 그 경찰의 수사 능력의 반도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한당 앞에서 그 해체 집회를 할 때 그 정보관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경찰들도 검찰이 개혁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경찰서 그 잘 가보시면 지나가시다 보면 그 지구대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보시면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기소권의 적절한 분배와 수사권을 조정하는 그거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 놓거든요. 걸어 놨어요. 예전부터. 근데 경찰 안에서도 지금 검찰의 이런 지금 수사에 대해서 솔직히 제대로 됐다면 경찰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다른 경사도 그렇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게다가 검찰은 경찰의 수사 능력만큼 그렇게 꼼꼼하지 못해요. 예, 경찰이 오히려 수사 능력은 더욱더 뛰어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지금 사태만 봐도 보십시오. 다 뽀록났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뽀록난 게 뭔지 큰 거부터 한번 볼까요? 걔네들이 항상 지금 조국 장관을 그 가족들이나 이걸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사모펀드, 그건 익성기업이하고 지금 드러나는 게 지금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 그 표창장 그 위조 관련 표창장 위조는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쳐요. 설마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금박부터 해가지고 어디서 만들어갖고 붙여갖고 인주 그애가 포토샵으로 뭐 그 한글 2010으로 했다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막 했다는 식으로 막 설명하고, 금박은 스캔 뜨면 비수로 반사돼가지고 되지도 않은 거 완전히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여기가 뭐 쌍팔년데요?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사모펀드 익성 같은 경우는 하여튼 사모펀드 익성 아니면 표창장, 사모펀드 이자 표창장, 최근에 TV 그 조선이라 부르기도 싫어. 이제 TV 조선은 지금 버닝썬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버닝썬하고 연결해봐. 버닝썬 뒤에 누가 있는지. 버닝썬 뒤에 누가 있는지는 대부분 대략 아시지 않습니까? 네, YG 그리고 최순실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자기 무덤 파는 거야 또. 익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관련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정말 요거는 이제 조국 수사 관련된 중앙일보 윤석열 총격전, 네, 지방검사도 서울 차출된 거 지금. 여의도 조승사자 조국 수사팀 긴급 투입되면 뭔데? 암만 털어봐 되는지. 네, 암만 털어봐라 되는지. 그대로 돌려줘야 돼. 그대로 돌려줘야 돼. 진짜 이거는. 익성펀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관련된 누가 이제 블로그도 올리셨고 네티즌도 이제 많이 올리고 있는데, 아니 이런 것들을 왜 기자들은 취재를 안 하냐 말이야. 하여튼 기레기 누르면 개나 소나 다 하나 봐. 처박혀가지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나. 진짜 제대로 된 기자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대 지금 이때 기자들이 제대로 끼어있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열의와 함께, 아니 언론사 하나 세워도 돼. 하나 자기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세워도 돼. 그냥 유튜브 채널 만들어. 기자가 만들어 취재하는 거야. 아마 엄청난 후원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자, 익성이라는 기업. 오우씨, 모기가 있네요. 오우씨. 자, 익성이라는 기업은 자동차 차음제, 건축용 차음제를 개발하는 대표 1990년 이봉직이라는 사람이 했네요. 초극세사. 근데 이봉직 등기 대표이사, 등기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사내이사는 서성동 사내이사 비상근, 이중 익성 등기사로 되는 이 서성동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호처 차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이 어느 정도 서성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서성동이라는 기업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뭐 이런 내용들도 자세히 있는데, 마치 그 실제 그 오촌 조카에 대한 녹취록, 검찰의 녹취록이 뭐 자한당이자고 그 검사가 그거를 검사 그 유출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유출해가고 TV까지 나왔잖아요 이거. 근데 JTBC가 또 이걸 악의적으로 보도했죠. 오촌 조카가 그 얘기했는지 그 뭐고 무슨 기업이고, 하여튼 그 투자 받는 그 기업에 얘기를 해갖고, 그 기업에 얘기해갖고 자기가 자기가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횡령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조국이라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 얘기해가지고 내가 뭐가 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웰스 CN. 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국 생태는 왜 이 낭패를 당하냐. 나는 조국도 모르고 우리 매출이 조국에게 신세진 게 하나더라도 있으면 성차 처벌 받겠다. 조국의 조자도 몰랐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코링크 관련된 자금 흐름도를 한번 잘 보시면, 자, 익성이라는 부품, 조범동, 이 사람의 오촌 조카가 바로 조국의 부인 사모님인 정경심과, 네, 정경심에게 펀드를 만들었으니까 돈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웰스 CN에도 돈을 투자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두 군데에 돈을 투자를 해요. 네. 먼저 이제 조촌 조카 조 씨는 5억을 이제 정경심 분한테 이제 빌렸고, 한 그때 15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웰스 CN은 10억을 대출했고,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익성이 자본금 1억으로 코링크 PE를 설립했고, 조국 오촌 조카가 정경심에게 5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 오촌 조카가 코링크 PE에 2.5 유상증자를 투자했고, 네, 하여튼 쉽게 말하면 정경심 14억, 한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성은 10억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촌 조카가 펀드에서 10억을 횡령해갖고 익성에게 돌려줍니다. 네, 그 10억은 바로 이제 조국 부인의 그 1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펀드는 웰스 CN 지분의 지분 27%를 인수한 거죠. 그럼 웰스 CNT는 이제 그 어느 정도 펀드 이익을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WFM과 웰스 CNT와 IFM, 익성이 IFM이거든요. 익성을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했으나 결국 실패를 했는, 결론은 이 게임의 최대 이익은 이제 익성이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블루펀드 투자금 10억도 횡령으로 가장 라인 배도 부자본으로 투자했네요. 네. 조국 오촌 조카는 오촌 숙모한테 돈 빌려가지고 PE사의 지분을 챙기고 투자금까지 받아내서 펀드까지 설립했고, 그 부인은 오촌 조카한테 사기당했는 거와 마찬가지죠. 네.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 정경심 부인이 거물돈을 위해서 차명으로 코링크 PE와 블루펀드를 소유한 목적이 있었다면 공직자 세사 신고해서 다 오픈하는 거는 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검찰은 이 조범동이 횡령한 돈을 조국이 정치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이렇게 했지만, 정작은 익성 대표이사가 전세 자금으로 썼다 하네요. 그러면 익성을 이제 파헤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익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촌 조카와 함께 사기쳤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익성의 내부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이명박 측근이 거기 다 배치대가 되어 있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검찰의 수사가 표창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검찰이 뽀록 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럼 표창장은 또 어떻게 되냐? 표창장은 솔직히 그거 가지고 이득을 얻은 본거도 아니고,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풍기 그 시골까지 내려가서 봉사활동했는 그 표창장을 가지고 이렇게 까는데, 그거는 사문서 위조라고 해도, 아니 위조도 아니잖아. 위조라도 해도 얻은 게 없잖아, 본인이. 근데 뭐가 위조야? 그걸 이제 관련된 장세한 내용은 정치일학님의 방송을 보시면 이제 봉양대학교와 관련된 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저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네. 지금 이게 최교일, 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하고 동양대 최성애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요거부터 얘기하고 삼성과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대구 MBC에서도 이제 그거 뉴스에 나왔긴 했지만, 최교일과 최성애 총장은 같은 종친회 소속으로 지역도 비슷해요. 가까워요. 네, 영주 안에 그게 있거든요. 영주 의성 쪽에, 영주 안에 분기읍이 있는 거예요. 영주군 분기읍. 네, 영주시야? 영주시인가? 영주시 분기읍.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종친회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기독교 쪽이고, 네. 그리고 완전히 개독교예요. 개독교 쪽이에요, 완전히. 최교일은 다 아시죠? 네, 스트릿바에서 그것도 개인
개인 그거를 서비스를 받았던, 네, 프라이빗 서비스는 그 엄청 심한 데입니다. 네. 거기를 부비는 데입니다. 그냥. 네. 미국의 선미 정신을 전파하러 스트릿바를 간 사람입니다. 네. 7개월 동안 검찰 조사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최교일은 김무성 아들의 변호를까지 해줬습니다. 당시 마약 사건 때문에. 네. 이것도 정치검찰 개검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최교일 친척, 네, 총장. 이 최성해 총장은 또 사학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지금 법적 판결이 났던 사람이고, 동양대 대학교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동생을 이용해서 공사 수급을 이제 따냈던 일도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고, 최성해 이 양반이 10년 넘게 한국 교회 언론의 이사장으로 재직했었네요. 네. 그러면서 한국 교회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광훈의 우국 충정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뉴라이트, 네, 딱 나오죠. 답이 나오죠. 그 성적이 들면서 그 매국노 짓하고 있는, 네, 지금 뭐 서명 받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배 어르신들 이용해갖고 네, 지금 현 정부 탄핵을 지금 서명 받고 있는 입으로 똥 싸는 목사도 아닌 네, 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삼성 학교 사이트, 동양대학교 사이트만 들어가도 이 사이트에 보시면 동양대학교 이사장이 김종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전 삼성전자 사장이자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입니다. 네. 이재용은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죠. 당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때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나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었고, 당시 최지성과 장충기 문자도 유명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말이 미래전략실이지, 댓글 부대 돈 충원시키고, 네, 매국노 집단들, 뉴라이트 집단들 가짜 집회 만들어갖고, 예, 했던 집단들 아닙니까?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주도한, 이게 국정농단의 엄청 큰 사건이거든요. 네. 여기에 또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략팀에 바로 이 김종중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것들이죠. 예, 종교 이용하고, 기독교 이용하고, 뉴라이트 이용하고, 결국 연결된 건 삼성. 네, 이 모든 뿌리가 막 한번 고구마 줄기처럼 한번 빼기 보면 다 튀나와. 막 다 튀나와. 아, 정말 진짜. 자,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 검찰에 다 튀어나오는 이 상황, 우리는 이거를 끝까지 모아놓고 한 번에 쳐버려야 됩니다. 고구마 중에 한 번에 끌어나온 게 있으면 그대로 반격해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이런 행동을 끝까지 발악해보라 하는 거죠. 발악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 뻐로나서 할 거 없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지금 정치검찰들, 정치검사들 누군지 알잖아요. 이제 다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드러났잖아요. 이 인간들이 그동안에 수사했던 수사 내용들을 다 살펴보는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이상하게 흘러갔던 정치검 약간 개입됐던, 수사에 개입됐던 내용들을 예전부터 다 보는 거예요. 네티즌 분들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다시 조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여론화 시키는 거예요. 네. 수사를 다시 파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들 하는 행동 보십시오. 이 정도면 옛날에도 충분히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우리는 그 피해자 노회찬 의원도 그렇고 노토님도 그렇고 우리 다 알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자, 그리고 자한당은 계속 삭발하고 있죠. 삭발로 계속 밀고 나옵니다. 그게 뭐 양아치 무슨 뭐야 이거 무슨 자기들이 무슨 야쿠자야? 지금 저희들이 뭔데 삭발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출근이라도 하면 삭발해라. 이씨발 출근도 안 하면서, 에? 장애투쟁한다 하면서 자기들 정기국회 운영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 달 꼬박꼬박 통장에 돈은 1,400여만의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는 꼬박꼬박 이래도, 네? 400만원을 버는 것도 불가능한데
일도 안 하면서 계속 천올과제 국민 상대로 사기치고 있으면서 월급 1,400만원째 쳐벌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얼마 전에 추석 보너스로 405만원까지 쳐받아갔어요 진짜 새끼들. 도대체가 진짜 1년째 정기국회 열린 적이 없어 지금까지. 이거를 계속 외쳐야 돼요 지금. 도대체 자기들 그리고 완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잖아. 무슨 조로나물이라고. 그 단어 내로남불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진짜 나이 처먹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보수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진짜 아니 보수가 이렇게 찌질해? 정말 몇 번 얘기 안 해주면 돼.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지금 이 인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나왔지? 그럼 공정하게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죠. 예. 그대로 얘들 공격한 그대로 반사시켜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께서 강하게 좀 밀어나가십시오. 강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짜 강하게. 이제는 강하게 해도 돼. 네, 지지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강하게 해요. 나중에 되면 다 바닥나게 다 진실이 다 드러나잖아요. 강하게 세게 나가요. 지금 솔직히 나경원 아들부터 국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황교안 아들부터 시작해 황교안 딸도 지금 그런 좀 이상한 그게 있거든요. 지금 나경원 아들 국적 같은 경우는 이미 뉴스타파에서도 취재를 했는데 네티즌들이 그렇게 떠드니까 이제 기레기들이 이제 취재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뉴스타파에서 취재했을 그때부터 밝혀졌어야 되는 걸 왜 가만히 있었나요? 왜? 자, 그럼 나경원 아들 같은 거도 경우도 안 보죠. 국적 논문부터 해서 모두 취소. 네. 모두 취소되는 이중 국적 안 되면 안 되는 상황. 이 사람이 이중 국적이 지금 이게 국적이 아니다. 그다 하면 자기가 나경원 그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나 한국 국적이다. 그러면 보여주면 되잖아. 왜 안 보여주는데? 지금 솔직히 보여주란 말이죠. 근데 보여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여줘도 안 되고 안 보여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렸거든요. 왜냐면 아니면 학위 자체가 다 취소되든지 아니면 지금 정당 의원으로서 활동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적이라면 네, 그런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져있다 보니까 말은 뻔뻔하게 얘기하면서 무서워갖고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쫄라는 거지. 끝까지 파야 됩니다. 진짜 나경원 같은 경우는 정말 네, 끝까지 파야 됩니다. 이 라치몬트 산후조리원 네, 이거부터 시작해서 네, 라치몬트 월간 조선 그것도 조선이야. 또 조선이야. 또 한국 국적 맞고 원조 출산 아니다. 네, 근데 태어난 병원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 그걸 밝히면 또 다른 곳으로 공격할 건데 뭐 얘기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내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부산에 팔도 교양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어떤 교민들이 이제 미국의 교민들이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이라는 실제 가기로 했고 지금 이렇게 일반 주택으로 변했지만 그 당시에 산후조리원을 여기 자세히 나왔나? 여기 나왔구나. 위에 나왔구나. 자,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냐? 네, 이게 이제 중앙일보 예전에 신문 기사에 엄청나게 그 광고하듯이 이렇게 언론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한번 그 광고하듯이 이게 막 약간 산후조리원을 약간 권장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이걸 당시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이 하나병원, 우리나라의 병원에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네. 이 하나병원이 병원에 있는 그 당시 그 사람이 관련된 사람이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렸던가 봐요. 근데 이제 네티즌 사이에 이게 뭐냐면 그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을 생겼기 전에부터 이미 네, 전에부터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걸 막 내가 해달라, 자꾸 산후조리원 원장 출산하고 싶다, 자꾸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계속 쫄려고 막 계속 그 욕까지 하고 막 괴롭게 막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차렸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의미심장한 말을 이제 네티즌 분이 남겼거든요. 다 안다고. 네, 한번 보시죠. 지켜보시죠. 라는 식으로 말하긴 아직 정확한 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근데 명칭이 나왔다는 건 엄청나게 뭔가를 들고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연 씨 아들에 대한 이런 간단 비교에 대해서 전국 딸과 아들에 대한 비교 표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만들었는 내용을 보면 논문 자체가 그 당시에 제1논문 조제로 둘 다 돼 있는데 논문 자체가 나경원 아들 같은 경우 나경원 딸은 자기가 초록 논문을 영문을 썼는 걸 초고부터 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아들은 지금 아직 자기가 썼는 게 나오지도 않았고 도와준 사람이 서울대 교수 2명에다가 삼성 연구원 1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논문을 가지고 과학경쟁대회에 나와서 2등을 했고 이 상으로 예일대 진학시 전무가 됐거든요. 근데 이 논문의 수준이 대학원 이상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이상했고 그리고 이거를 이 논문이 물건제가 불거진 다음에 그 담당자가 그 저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경원이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얘가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써줬다는 이제 의혹이 받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또 왜냐면 김현조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법적 이름이 조이 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조이 킴이라는 이름은 미국 국적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나왔다.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넣지 않았냐. 현재 부산 시민공원 거기서 넣지 않았냐. 라는 지금 의혹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암튼. 더 파헤쳐 보면 이제 곧 드러나겠죠. 네. 그리고 황교안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KT 관련 취업 특혜, 그리고 병력 특혜도 있었죠. 그 대구 MBC에서 취재를 했었던, 원래 처에서부터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대구에 있는 기독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기독 CEO 클럽. 기독교 클럽인데, 거기에, 군부대 그 장군급 되는 이제 부대장이랑, 그리고 어떤 기업의 회장, 그리고 이제 황교안도 그거 있었고, 그 기독 클럽 안에서, 황교안은 자체가 그 아들내미는 서울에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저도 지금 대구에 사는데, 좀 이상해요. 하여튼 서울에 살면, 그 부대를 경기도 쪽이나 아니면 강원도 쪽으로 가는데, 후방 쪽으로는 잘 안 빼요. 후방 부대는 빼는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솔직히 약간 방이라든지 방이가 아니고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군생활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후방으로 잘 안 빠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먼저 서울에 좀 특이한 게 전방 쪽에 배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다가 대구 지역으로 내려와요, 54단 쪽으로. 그러다가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그 안에 만약에 소총 부대였다면 조금 행정병으로 바뀌다가 의무병으로 바뀌다가 이렇게 원하는 보직을 바꿔요, 3번이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군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기독클럽 일하는 그 사람의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심각한 병력 특혜 의혹이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군인 진짜 전역한 사람으로서 진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정말. 이거 내 뒤에,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좀 해도, 이런 거 똑같네, 완전히. 그거랑 황교안 딸이미 이제 황교안의 딸이 이제 대학교, 관련된, 대학교, 진학 특혜가 이제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있었죠. 장안모라는 스펙용 사이트를 만들고, 대학교 진학 되자마자,
그 사이트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만들자마자 일주일 뒤에 바로 장관상인가 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검사하고도 결혼한, 약간 유착관계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도 많이 더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재원 아들도 지금 이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거 완전히 거의 일반인 같으면 바로 구속이야, 바로 구속. 근데 뭔데 지금 아들이라는 이유로 왜 구속을 안 하는데? 아들 3,500만원 돈 주고 닦아 먹으려고 했는 거 바로 다 들통나는데 왜 검사를 왜 수사 안 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사건도 있는 거지.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거, 진짜. 황교안 딸과 아들 꼭 파봐야 되고, 저는 참고로 김무성 딸과 교수 채용 비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그 참여연대에서도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태 딸 KT 그것도 그렇고 KT 채용 비리도 그렇고, 네,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네. 준 만큼 돌려줘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저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일련의 사태만 봐도, 네,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걸 왜 뺏어가가지고 갑자기 검찰에 넘기려면 조용하잖아요, 지금. 봉인했는 겁니다, 봉인. 황교안 그때 세월호 청와대 문서 봉인한 것처럼 봉인한 겁니다. 그냥 끝까지 그냥 물고 가려고. 최교일 스트리퍼 사건도 지금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1년 충분히 미룰 수 있습니다. 장재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검찰청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항의 글이라도 올리든지 항의 전화하든지 이메일 보내든지 진짜 정말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래서 정치검찰 떡검이에요. 검찰은 완전히 해체되든지 완전 뒤엎어버려야 돼요, 정말. 이 행동 보면 자한당 이상입니다. 자한당 이상. 똑같아, 하는 행동이. 자, 그리고 이제 기레기들은 이제 지금 검찰 자한당 떠드는 대로 계속 받아줬고 있죠. 예, 이 기레기들 쓸데없는 집회만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연세대 취재를 했는데, 예, 취재한 그 이데일리 요거만, 나머지는 뭐 전국 대학교에서 집회를 해가지고 뭐 전국 마치 대학생 모두를 대변하는 듯한 막 집회를 했던 것처럼 올리고, 어떤 데는 어떤 언론사는 아웃 집회도 했고, 앞이 제일 처음에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지금 그 정치검찰 아웃 집회, 이걸 두 개 같이 올려요. 뒤쪽을 빼요. 그리고 또 취재를 별로 안 해. 하여튼 기레기 새끼들, 하여튼 진짜 제가 제일 비겁하고 더러운 새끼들이 기레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네. 검찰 법적으로 지금 강하게 공정하게 수사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참고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자한당도 우리가 국민이 표로 심판할 수 있고, 잘못된 거 있으면 검찰이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레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레기들은 정말 국민들이 내쳐야 됩니다. 네. 방통위에서도 이렇게 잘 하겠지만 국회가 마비돼서 법안 자체가 통과가 안 되는데 지금 어떤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기레기 새끼들 칠락하면. 네. 이걸 제가 넘어갔네요. 황교안 딸 운영하는 사이트.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김무성 딸 관련해서, 김무성 딸과 수원대, 네, 관련해서 이제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죠. 네. 대단한 집안입니다, 하여튼. 엄청납니다. 친일파 집안부터 시작해서. 원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 또 이 자한당 지금 얼마 전에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말 깨어있는 언론, 서울의 소리가 제일 열심히 한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리얼미터 조사로 지금 보수도 아니죠. 매국노 야당 자한당과 걔네들 퇴진운동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대가 더 높은 게 나타났습니다. 네. 반대하는 거죠. 너희들 일도 안 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저는 이 기레기들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촛불했는 거 취재도 거의 안 하고 진짜 많이 왔어요. 오늘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근데 그 아까 보십시오. 연세대 집회했는데 그 노인네들 그 와갖고 앉아가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도대체? 에? 여 와가지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아니 성주기까지 들고 왔대요. 성주기까지 들고 태극기랑. 아이고 쓰레기들아. 좀 부끄럽지도 않나 진짜. 학교 이름 팔아먹고 쓰레기같이. 이 집단들의 누군지 아시죠? 저는 좀 이따 한번 얘기해보겠지만. 자,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레기들의 블랙리스트를 우리가 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기레기들.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장악했던 이명박 시대, MB 시대 때, 네. 그때, 이 기레기들. 자, 보십시오. 이명박이 월 4천만원 접대비를 관리한 기자들, 특별관리 안철수까지, 네. 이 멤버들, 얘네들, 미디어워치는 나오네요. 월간조선, 한국일보 기자, 네, 매일경제, 이 기레기들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삼성장학금, 이 명단들 다 있거든요. 구글에 나오면 다 나옵니다. 네. 삼성장학금을 받은 이 기레기들, 이름을, 명단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는 지금 조만간, 이 기레기들 언론, 구글에 검사한 거 다 조사해가지고, 이름 다 쳐가지고, 어떤 기사들을 올렸는지를 다 파악해서, 명단을 올려보겠습니다. 어떤 류의 기사를 올리는지. 지금 몇 명을 적었는데 몇 명은 제가 받아 적었거든요. 지금 했거든요. 뭐가 나오더라고요. 공통적인 뭔가가. 그거를 우리 뭐 딴개이나 이런 깨어있는 네티즌 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기레기와 이 자한당 검찰과의 관계도 꼭 파봐야 됩니다. 이제는 네. 꼭 파가지고 이것도 수면 위로 우리가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시점에 모든 언론사가 지금 검찰 그 조직과 매국노 집단에 그냥 흔들려가 같이 휩쓸려서 같이 그대로 가짜뉴스 계속 퍼뜨리고 있는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기레기들이 계속 판치고 있는 이 현실에 제대로 된 언론사나 제대로 된 기자들이 생기면 우리가 제대로 후원해주자고요. 홍보도 팍팍 해주고, 네. 제대로 된 유튜버들도 제대로 홍보 막 해주고 연대하고, 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지금 뭐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올렸다시피 아직 뉴스타파를 조금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좀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도 하시는데, 뭐 고발 뉴스도 우리가 깨어있는 언론사잖아요. 뭐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또 뭐 시사인 이렇게 깨어있는 언론사들을 우리가 좀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딴지일보의 그 진짜 웬만한 기자 이상이잖아요. 딴지일보나 클리앙에 보시면 미국의 막 미씨들 그 어머님들까지 그 애기 엄마들까지 그렇게 막 하시는 기자 이상이에요. 정말 이분들 상 줘야 돼. 기자상 줘야 돼 진짜. 씨. 아 진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적폐 쓸 게 제일 많네 진짜. 씨. 이 뉴라이트 매국노 집단들, 네, 크게 학교, 대학생, 교수, 교수라고 하기도 쪽팔리지만 그 다음에 종교, 네, 이 집단들, 네, 자칭 지식인이라고 하는 입을 똥 싸는 그 집단들, 이 집단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한기총은 여전히 전국을 돌면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총 정강훈 그 밑에 그 집단들. 네. 저는 저번에 방송에서도 그 지금 대구에서도 이렇게 서명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때 저도 화가 나 미치겠어요. 근데 거기는 그 저번에 방송에서도 제가 한기총과 그 정강훈 목사 그 성종이나 태극기를 드는 그 집단들, 항상 그 자기들이 보수라고 외치면서 태극기 들면서 했던 그 태극기 모독단들, 그 집단들의 그 뿌리는 개독교 집단에 있다. 저는 그거 강력하게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뉴라이트 매국노들, 그들이 드는 성적이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성적이가 왜 열쇠냐? 그들은 일장기를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이를 드는 겁니다. 네. 왜 일장기를 들었기 때문에 성적이를 드냐? 일장기를 들었던 사람들, 일장기를 들었다가 자기들이 일본 놈들한테 일장기를 들어가지고 일본 놈들한테 좀 벨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다가
매국노 짓도 하고,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자기들 잘못한 거 이제 받아 먹으려고. 그래서 성조기를 들고 다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도. 노예 근성. 네. 그러니까 송정이 듣는 놈들은 일장기 들었던 놈들이에요. 일장기 들었던 놈들. 네. 그러니까 매국노죠. 솔직히 송정이가 아니고 일장기죠. 솔직히 말해서. 태극기는 뭐냐? 태극기는 그냥 가짜입니다. 가짜 사기 가면 태극기 뒤에 숨어갖고 일장기 송정이 든 거예요. 태극기 진작에 태극기 들였으면 나라를 살렸겠다. 이제 나라 뭔 짓을 못했겠냐? 사기나 치는 것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 박살시키고 사람들 죽이고 했던 그 매국노들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미국에 살 때 붙어가지고 다 싸죽이고 사람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였던 그 집단들, 개독 집단들이 지금까지 일본 놈들한테 돈 받아먹고 지금 이 짓거리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박근혜도 있고, 네. 뭐, 최태민도 있고, 네. 거기에 정치검찰도 있는 거고요. 자한당은 당연한 거고, 네. 거기에 기독교, 그 일부 한기총, 그리고 그 안에 부패 집단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기씨, 저번에도 그 방송에 얘기했다시피, 이들이 받는 서명이 아주 이상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호수부터 다 적으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화번호까지.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대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는 것 같아요. 제 아는 지인분 또 가짜뉴스를 언제부터 막 날라온대요. 계속 연락처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정보 이런 거 관련된 법안이 없나?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이 교수 같지 않은 교수들, 이거 교수 같지 않은 그 입으로 똥 싸는 것들, 얘네들이 뉴라이트 집단들이거든요. 네. 이 지금 얼마 전에 뭐 반동성애 뭐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 뭐고 자기들 뭐 교수들이 뭐 했다 하면서 뭐 집회에 나왔다고 교수 시국 선언했다고 막 아가 뭐 떠들어서는데 2천 몇 명이 했는데 참 웃긴 게 하나가 제가 발견했는데 그거 어디 갔노? 씨. 상당히 어이없는 걸 제가 발견해가지고요. 이 저번에 이송은 TV에서도 나왔어요. 네. 그 명단을 걔네들이 시국선언 했던 명단을 바짝 본 거예요. 봤는데 진짜 어이없게 우리나라에 없는 대학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명진대. 자, 명진대가 어떤 데냐? 하얀 거탑 드라마에 나오는 네, 장준혁 명인대네. 하얀 거탑 드라마에 나오는 그 교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리고 자,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파보자 하면 우리가 지금 그때 이 교수들이 보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그리 나왔더라고요. 40%는 뭐 4%인가 40%는 뉴라이트 계열이고 나머지 70%가 반동성애 그거다. 네. 네, 그게 자꾸 뉴라이트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지금 간혹 태극기 모독단 집회들 보면 이스라엘 국기 드는 집단들 있잖아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국기 집단들인지 아십니까? 이거 뉴스에, 이거 나 보면 나와요. 왜 이스라엘 국기를 드냐면, 이스라엘 국기 드는 그 집단들이 반동성애 그거거든요. 네, 결국 뉴라이트예요. 결국 똑같이. 뭐, 다른 단체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똑같아요. 네, 똑같은 단체입니다. 솔직히 뉴라이트 그 매국노 집단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카이 촛불 집회 이미 끝났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연세대 다 늙은 노인네 분들 나오시고 그 태극기 부는 이 뉴라이트의 그 매국노 집단들한테 속은 정강훈도 뉴라이트고, 네,
뉴라이트가 뭔지는 아시죠? 일본 놈들의 그 일제 치하, 일제 만행, 사람을 죽이고 칼로 목을 도려내도 자랑스럽게 사진 찍고 했던 그 일본 놈들. 예. 게다가 우리나라 그 어린 그 친구 청소년들 14살부터 초등학생 그 아이들까지 다 데려가가지고 성노예로 만드는 그 미친 그 일본 그 국가 범죄, 잔인한 그 국가 범죄를 저지른 이 일본 놈들, 이 침략을 옹호하고, 예? 추앙하고 친일은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쓰레기 집단들, 그게 뉴라이트입니다. 그걸 만들려고 박근혜 정권 때 그 정부 부처로 대거 등용시켜놓고 국가 교과서까지 바꾸려고 그걸로 그 친일을 했던 그 집단의 인간이 이승만이었고, 초대 대통령. 에?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싫어. 탄핵됐으니까. 왜 탄핵됐겠습니까? 그 뉴라이트 그 집단들의 정광훈이고, 그럼 아직까지도 속고 있는 그 서명 받고 있는 분신 깨어나십시오, 진짜. 아, 진짜 나라 팔아먹습니다, 정말. 나라 팔아먹어. 누가 나라를 팔아먹어, 지금. 누가 북한한테 얘기해. 지금 북한하고 사이 좋은 줄 알아, 우리나라도. 뭣도 모르면서 함부로 지키고 있어, 이 새끼들이. 맨날 북한에 팔아먹는데. 북한에 총 쏴달라고 돈까지 전화놓고는. 뭐야, 우리나라 육군 군인들, 젊은 그 친구들, 청바지로 지금 이용하는 거야, 지금. 뭐야. 그거에 분노해야지, 지금, 보수락하면. 도대체가 진짜, 이런 매국노들 집단에 속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설명 해주고 있습니까, 아직.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짜. 그리고 이 뉴라이트 집단에 기독회라고, 청년 기독회, 대학생 집단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미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자한당 당원들인 것도 다 뽀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루스 포럼. 네. 이 트루스 포럼 서울대, 고려대도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회, 당국대도 자유한국당, 부산대도 자유한국당, 연세대도 뉴라이트 있거든, 단체. 연세대가 더 빨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기사를 하나 또 보자면, 자, MLB 파크에도 띄웠었는데, 이게 스브스에서 비디오 모그에서 찍었구나. 이 젊은, 이 처자다이지? 젊은 모시마, 머리숱도 없는 게 지금 마치 대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나경원 까안고, 이윤규라는 이 청년 정책 자문단이라는 아주대, 네. 과거 학창시절 동아리를 통해 후보와 인연을 맺었다. 나경원 후보와. 이 후보야말로 1등 정치인이 아닐까 싶다. 딱 보니까 자한당이었어. 당원이었어. 네. 보십시오. 여기 아까 위에 있는 거 완전 나를 태기 들고 가가. 참. 자한당 당원이었어. 그러면서 당원이면서 청년인 척 구라치고 있던 거지. 네.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정치 가고 싶은데.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이게 민낯입니다. 이게 지금 마치 모든 대학생을 대표하는 듯 하는 그 촛불 집회, 촛불 이용한 가짜 집회, 뉴라이트 기독교회, 트루스 포럼, 이런 쓰레기 매국노 집단들,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이용하는, 성경을 이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용하는 이 더러운 매국노 집단들, 이 집단들의 민낯입니다, 이게. 네, 이제는 학생증 확인도 안 한다 하네요. 네, 그러니까 노인네들 솔직히 학생증 확인은 예전부터 안 했어. 뒤쪽으로 다 들어오더라, 씨. 앞에 겉으로만 보이고. 그리고 기레기 새끼들은 꼭 왜 이거를 생중계까지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도대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오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끝났어, 너희들은. 진짜. 끝장내버려야 돼, 이제, 기레기 새끼들, 진짜. 그리고 정광훈 이자가 뉴라이트임을 매국노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네, 아까 말했던 성적이 드는 놈들은 일장이 들었던 놈들이 성적이 든다고. 네. 그리고 일장기를 들면 지금 또 일장기를 들고 다니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감을 사니까, 일본보다는 미국이 강하니까 거기에 달라붙는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성적이를 드는 거죠. 솔직히 일장기 들고 싶겠지, 안 그래요? 일장기 들고 싶을 거예요. 욕먹을까봐 성적이 드는 거지.
분명히 이것도 얘기했을 거야, 저거들끼리. 자, 그리고 그 명단에 있는 교수들을 반드시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들이 사사카와 재단이나 일본에 돈 받고 글 쓰고 입으로 똥 싸는 자칭 지식인인 척하는 매국노들인 거,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도 저는 명단을 다 적어갖고, 지금까지 구글 치면 다 나오잖아요. 하여튼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촛불 드는 그 가짜 학생들, 지금 이렇게 아까 전에 네티즌들이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가짜 촛불 들어가지고 마스크로 가리고 피켓으로 얼굴 가리고 해봤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SNS로 퍼진 이 사회 속에서 앞만 가려보십시오. 그리고 경찰의 그 정보관들은 당신들 다 모를 거라 생각합니까? 정보관들이 훨씬 빠릅니다. 진짜 이런 것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경찰들이 아무리 거기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회생활 어떻게 될지. 그 촛불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퍽 잘 사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 싸가지 없는 이 네 개 집단의 이런 악의 연결고리는 우리는 반드시 끊어야 되고, 해체해야 되고, 청산해야 됩니다. 그것에 가장 큰 힘은 국민들에게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기자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현수막을 달자라는 거죠. 전국이 일어나서. 그리고 각 지방에서도 이제 촛불을 들 때가 왔습니다. 조국 후보자 장관님을 지금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언론의 세태와 검찰의 지금 권력 남용, 네, 그리고 이런 매국노 집단들, 이 기독교를 이용하는 매국노 집단들이 지금 국민들 상태로 여론전 펼치고 사기치는 이 상황에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실된 언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검사들의 조사를 해서 악한 사람은 벌 주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함을 풀고,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적인 그런 종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잘못된 놈들이 뻥뻥거리는 세상이 왔습니까? 네,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있으면 또 방송 자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